오라클 디지털 프라임팀의 박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걸 통해 우리가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카테고리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우리 제조산업도 나아가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어젠다는 다음과 같은데요. 많이 들으셔서 아마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하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부분을 한번 되짚어 가보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4차 산업혁명들을 일으키는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분석은 어떻게 해가고 어떤 트렌드로 변해가고 있는지 이런 동향을 좀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좀 좋게 하자, 이런 쪽으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제품에 대한 외부 평가와 또 고객사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활용 사례를 알려드리고 실제로 이제 데모로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 첫 번째로 준비한 4차 산업혁명과 트렌드, 분석 트렌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보시는 부분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The Future of Job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주요 기술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었나, 그 이유는 뭔가들을 이제 조사한 자료예요. 근데 이 왼편에 보시면 사회 경제학적으로 주요 변화 도면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서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실 때는 업무 환경이 많이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우리 업무가 굉장히 유연해지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딱 앉아서 막 딱 일하는 것만 했다면 요즘은 정말 업무를 유연하게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에 사무실에서만 일하고 가면 됐지만 스마트폰이 생기는 순간 집에서도 막 이메일이 날라와서 일을 시키고, 또 우리는 회사 접속이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VPN이나 클라우드를 통해서 언제 상시나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업무 환경으로 변화해 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이렇게 업무를 바꿀 수 있는 게 가능해지는 게 기술적인 측면인데,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로 뭐 클라우드라든가 모바일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빅데이터 같은 거. 요즘은 데이터가 사실 너무 많아요. 빅데이터라는 얘기는 벌써 한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업은 데이터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분석하죠? 라고 시작을 했고, 지금은 정말 모여있는 데이터들이 수만 가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IoT가 생기면서부터는 이 데이터의 사이즈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할까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기법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내가 내 눈으로 내 머리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자동으로 분석해주자. 그래서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가 원하는 의사결정을 하자라는 것들을 많이 바뀌었고요. 근데 제조산업 쪽을 좀 보시게 되면 3D 프린팅이나 로봇 같은 것들이 이제 기술 변화의 주요 동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봤을 때 제조업 쪽으로도 4차 산업혁명이 이미 불어왔고요. 여태까지 많이 들어보셨던 그 스마트 팩토리가 각 기업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이제 간략하게 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공장 자동화 이 정도 수준에서 멈췄다면 지금은 아까의 그 기술들이 다 접목이 되어서 우리가 조금 더 스마트하게 우리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직원의 입장에서 좀 뭔가 지능화된 그런 업무들을 하자라는 걸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던 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그 보스턴 컨설팅에서 9가지 기술을 기반으로 얘네들이 이 일을 한다라고 이제 그 리서치 연구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9가지 기술들 중에서 빅데이터라든가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뭐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들이 제조를 좀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그 센서 감지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제어하는 플랫폼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뭔가 시각화시키고 정보를 디지털화시켜서 보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3D 프린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소재에 대해서도 첨단화되고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소재로 제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 분으로 불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기업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스마트 기업화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정부 차원으로 넘어가면서 이 산업범죄력
방화법 제정이라는 이것으로 시작을 해서 2014년도부터는 우리가 자율운전 시스템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나라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가 이제 좀 보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주요국들에 비해서 좀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이미 뭐 적용한 몇몇 기업들도 있지만 지금 막 관심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조 3.0이라는 전략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우리는 3만 개의 일자리를 3만 개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자라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작은 중소 중견기업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스마트화 공장 만들자라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옆에 거는 뭘 것 같으세요? 제가 막 숫자를 넣어놓으면서 이걸 뭔지 인식하고 계실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혹시 네? 런던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각 나라별로 이 제조업이 각 산업에서 얼마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독일은 23%가 제조업이에요. 근데 저희 나라가 제일 많더라고요. 31%. 이렇게 많은 제조업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스마트화 되지 못했으니까 이제 이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습득해서 조금 더 잘 나아갈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측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의 기반 기술을 이제 좀 간략하게 추려봤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는 걸 다른 나라들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것들을 어디에 적용해야지 우리가 조금 더 스마트한 공장을 만들고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거야 라는 거에 측면을 맞춰서 기반 기술은 이렇게 5개 정도로 추릴 수가 있는데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가상적인 물리 시스템 안에서 아까 보시면 막 IoT 기반으로 데이터들을 막 주고받으면서 그 데이터의 정보를 갖다가 실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막 디렉션을 줬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 그리고 로봇가 옛날에는 한 팔로 이렇게만 뭔가 작업했었다면 요즘 양팔도 있고 협업 로봇도 있고 지금 막 혼자 움직이는 그런 무인도 있듯이 이렇게 로보틱스라는 기술, 3D 프린팅, 그리고 IoT 기반의 포그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IoT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다 올려서 처리하려면 속도가 좀 문제가 되겠죠. 물론 5G가 나오면 더 쉽게 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은 이제 그게 준비되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IoT에서 올라오는 많은 데이터를 먼저 1차 정리하고 중요한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넘기고 디렉션을 줄 건 여기서 처리하자라는 게 포크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사이버 보안까지 연계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제조업이 이런 기술들을 하나씩 받아들이면서 업무가 바뀌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이 PLM이랑 MDM 같은 이런 제품 기반 기준 정보가 되는 데이터에 우리가 센서 같은 이런 것들을 부착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결받고 받으면서 아까 많이 보셨던 뭐 아디다스나 하르데빅 같은 데서는 이미 주문형 생산을 가능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반 기술이 되는 게 우리 이런 기반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로봇도 나오고 그 3D 프린팅도 나오고 IoT 기반으로 데이터가 막 주면되는 게 가능해졌고요. 또 이제 제조 공장에서도 디지털화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은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맞추고 인공지능 기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뭐 이렇게 제품의 불량률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 그런 불량률을 낮추고 우리의 재고에 대해서는 최소 재고를 유지하되 이 적정하게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업무의 생산성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서도 사실은 LS산전이나 포스코 같은 데는 이미 공장 자동화가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것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뭐 초연결화 이런 거 많이 들어갔겠지만 아까 IoT나 클라우드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현실의 공간과 가상 공간을 같이 연결하면서 우리가 바로 인지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재조정해 가면서 업무를 또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옛날에 공장에서의 보안이라 하면 우리의 이 기계들이, 우리의 이 제품들이 잘 망가지지 않게 하는 물리적 보안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클라우드 기반, 이 사이버 기반으로 넘어가면서 사이버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그렇게 업무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각각의 스마트 팩토리의 기반 기술들이 우리
공장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나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장표인데요. 예전에 일반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설계에서 각 제어 시스템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장들을 관리했습니다. 막 돌아가면서 이 공장에 무슨 문제가 있네 뭐 이제 이렇게 정도만 알 수 있었다면 이제는 현실의 공간과 가상의 공간을 같이 가지고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IoT에서 데이터를 막 줘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막 수집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크 컴퓨팅을 통해서 바로 디렉션을 줘야 될 것들은 그 순간순간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겠어라는 것들은 클라우딩 컴퓨터로 올려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갖다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낼 수 있게 그리고 이러한 찾아내는 것들을 데이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혼자 막 보고 고민할 게 아니라 기반에 이미 다 분석해주는 패턴과 알고리즘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기법을 여기 안에 녹여보자. 게 이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또 현업 공장 생산 라인 쪽에서는 이 사람이 일하던 것들을 이제 로봇가 대체하면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업무로 좀 빠르게 바뀌었고 또 이제 3D 프린팅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시제품을 먼저 만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빨리 만들어서 뭔가 작업하는 게 굉장히 이제 좋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과 가상 세계를 같이 오가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이 중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또 깊게 들어갈 부분은 사실 이 분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이버 물리 시스템 쪽만 이제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우리 이미 기존의 기업들이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제품에 대한 기본 정보라든가 아니면 ABS 공정 정보를 가지고 있고 ERP나 CRM, SCM 이런 것들은 이미 개발이든 패키지든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이렇게 지금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들과 또 이제 IoT 기반으로 다양한 센서에서 오는 이 정보들을 한꺼번에 합쳐서 실제 공장과 우리가 가상 세계 속에서 같이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실물과 사이버 세계를 디지털로 연결하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완벽하게 동조화시켜서 좀 더 스마트한 공장을 만들자라는 게 이제 주요 한 화두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연결하고 실시간으로 모아서 통합할 때 이 과정들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제가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넘어온 데이터 분석은요. 또 이제 트렌드를 한번 짚고 가야 되잖아요. 사실 분석이라는 거는 이미 기업이 데이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분석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분석도 막 흐름이 변하고 바뀌고 있는데 이제 요즘에 핫하게 분석이 바뀌는 추세는 뭐가 있었냐면은 예전에는 IT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스템을 다 만들어주고 개발해 주셨었는데 이 현업분들이 뭔가를 요청하시면 이 원하는 결과가 오기까지가 일주일에서 한 3주, 4주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여태까지 지금 스마트 팩토리 얘기했잖아요. 실시간으로 업무와 연계하고 싶은데 연계가 안 돼. 이런 것들이 많아서 현업분들이 셀프 서비스로 내가 스스로 분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게 좀 핫하게 뜨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거 기반으로 또 모바일로 내가 꼭 이 노트북에서만 연결해서 봐야 돼? 집에 가는 길에도 분석해보고 싶은데? 라고 할 때 모바일로도 분석하실 수 있게. 그리고 데이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급 분석과 머신러닝 기법이 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패턴도 알고리즘도 찾아서 더 좋은 그런 디시저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들이 이제 많이 들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사 안에서 우리의 인프라로 구축하던 분석이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사실은 딱 제조업에서만 분석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산업에서 데이터가 없는 곳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하지 않으시는 산업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분석하는데 이 트렌드가 이제 예전에는 우리 DB 안에 있는 데이터, 엑셀 데이터 이런 것만 봤다면 IoT로 들어온 데이터도 보고 소셜에서 우리의 정보는 어떻고 하는 모든 각각의 데이터가 있는 곳은 다 가지고 와서 데이터 레이크라고 표현을 하지만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내가 분석해 줄게 라는 것들은 이제 분석의 트렌드가 바뀌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더 잘 분석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그 머신러닝 들어간 데이터 분석은 어떠한 것들을 하는지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 기법이 들어간 이 분석이라는 애는 이제 먼저 데이터를 발견하고 이거를 내가 잘 쓸 수 있게 준비하고
그 준비된 과정을 통해서 분석하고 향후를 예측할 수 있는 크게 4단계로 이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데이터를 발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데이터가 지금 ERP 시스템 안에 있어, 뭐 CRM 시스템 안에 있어, MES 정보 데이터가 있어, 센서가 막 올라온 데이터들이 있어. 이런 정보들을 어느 하나만 포인팅하고 보는 게 아니라 다 끌어와서,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올게 라는 게 이제 발견들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걔를 통해 그럼 가지고는 왔는데 내가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데이터가 생긴 게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걔를 내가 볼 수 있는 영역들로 준비시키고 이제 분석해 가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근데 IT 부서가 다 안 해주고 그냥 스스로 할 수 있어 없어? 라고 물어봤을 때 요즘은 셀프 서비스가 대세이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만 조금 규칙을 배우면 스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 안에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재고의 현황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뭐 생산량을 늘린다든가 줄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다양한 소스 당연히 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기법이 들어가서 데이터를 처음 가져올 때 분석하고 또 후처리해서 우리가 예측할 때 이런 것들을 자동화 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 아까 제가 4개로 크게 구분을 드렸는데요. 데이터를 발견하는 단계에 있어서 다양한 데이터가 지금 뭐 빅데이터 안에 있든지 소셜에 있든지 우리 그냥 DB 안에 있든지 파일로 가지고 있든지 다양하게 있는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왔을 때 IT 부서가 뭔가 막 작업해주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스마트하게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발견하는 부분에서 있어도 스마트하게 쓰실 수 있고 여기 안에서 자동 진단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거 사실 우리 눈으로 보면서 뭔가 찾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얘가 자동으로 어떻게 분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내가 어디서 가져올지를 찾아내면 이 찾아낸 데이터들을 갖다가 실제 분석에 맞는 편안한 폼으로 이제 형태대로 바꾸는 게 데이터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내가 MES 시스템에서도 데이터를 가져왔고 우리 상품 기준 정보, 제품 기준 정보에서도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걔네들을 보기 쉽게 같이 통합해서 분석해줘라는 메시지도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 안에서 내가 다 가지고는 왔지만 나는 항상 이 부분에 해당하는 애들만 봐. 그럼 이제 그 부분만 끌어내서 쉽게 내가 업무 흐름을 바꿔가면서 확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잘 보기 좋은 나의 형태대로 가공이 끝났다면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함에 있어서는 왼편에 있는 각 분석 항목들을 그냥 끌어다가 오른편에 놓으면은 최적화된 그런 분석 화면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이런 데이터를 보실 때에는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최적입니다. 라는 화면들을 이제 이렇게 기존에 미리 제공을 해드리고 그럼에도 나는 뭔가 다르게 보고 싶어 라고 하셨을 때는 원하시는 시각화 컴포넌트를 변경하셔서 내가 맞는 것들로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반적인 그 데이터 분석을 이 안에서 다 하실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분석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데이터가 너무 많은데 얘를 좀 클러터링 하고 싶어. 뭐 나눠보고 싶고 이상치도 보고 싶고 또 추세도 보고 싶고 예측도 하고 싶어.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전에는 이런 게 데이터 과학자라고 해서 좀 뭔가 이렇게 통계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 활용하셨던 그러한 영역이 바로 여기 안에 같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원클릭으로 나 예측해줘 라고 했을 때 한 3개월치 예측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원클릭으로 예측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3개월 이렇게 이제 그 입력을 해주면 자동으로 알아서 데이터가 예측이 되는 이런 일들을 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분석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이제 제공이 되고요. 실제로 모바일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항목들을 끌어다가 같이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롭게 나온 기능들이 있는데요. 개인 비서라 그래서 오늘 내가 봐야 할 거, 분석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모바일도 있고 또 이제 모바일 안에서 내가 엑셀이나 이런 파일 같은 거 있을 때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자동으로 추려서 이거 지금 어느 정도의 형태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분석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누구나가 업무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한 분석으로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 활용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 분석가분들도 예전에 이제 자기가 하던 그 고유의 머리 아팠던 걸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툴을 사용해서 좀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비즈니스 통찰력을 얻어서 이걸 공유하는 거죠. 나 혼자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너가 지금 이걸 해야 할 때야 라고 알려줄 수 있고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의사결정권자나 또한 현업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원하는 시간에 적시에 정보를 분석하고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막 보다 보니까 재고가 갑자기 막 줄어들고 있어요.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재고 수량을 더 늘릴 수 있고 또 생산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로 디시저닝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로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그렇게 분석해본 정보를 또 남에게 공유해 줄 수 있는 이제 공유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여태 셀프 서비스를 굉장히 강조했으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기반적으로 각 현업들이 자주 보시는 것들은 이제 각각의 개인별 맞춤형으로 개발 컨텐츠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직접 스스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시스템에 이 분야에 해당하는 분석이 같이 붙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각 쓰고 있는 업무 시스템에 같이 분석을 인테그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활용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들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계량 외부 평가와 실제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거의 오라클 이름은 오라클 어나리틱 클라우드예요. 그래서 이제 오라클 OAC라고도 하고 뭐 분석이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쓰는데 이제 그러한 제품이 작년 2017년 3분기에 그 포레스터라는 데서 이제 그 각각의 제품들을 보면서 기능 비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면 이 기능은 돼, 안 돼, 얼마나 돼? 라는 걸 점수를 이렇게 쭉 매긴 건데 저희가 이제 마켓 리더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장표고요. 실제로 저희 그 오라클이 다양한 분석의 전반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분석에서부터 이제 재무나 이런 거 관리하시는 분들은 손익 분석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 우리가 그러면 재료비를 10% 감소시켰을 때 우리의 생산성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쳐, 매출은 얼마나 더 좋아질 것 같아. 이런 거 굉장히 시뮬레이션 하는 걸 궁금해 하시는데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가지고 분석을 아주 쉽게도 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고급 그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알고리즘적인 분석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급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요즘 기업들에서 많이 보고 계신 이제 타 기업 대비 저희 제품이 조금 더 고객들한테 훨씬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고객 중에 잘 활용하고 계신 사례인데요. 어느 쪽을 준비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고객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의 그 날씨 데이터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날씨 데이터와 우리의 제품 생산 데이터, 재고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통합 분석을 하면서 그래 그럼 이 날씨에 따라 우리의 매출 판매는 어땠는지 매출은 어땠는지 우리의 재고 현황은 어땠는지를 쭉 분석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은 뭘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야 빅데이터가 유행이라는데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 막 고민하시다가 이제 같이 그러면 그 외부에 있는 공시 정보와 우리 데이터들을 한번 같이 분석해 봅시다 라고 이제 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실제 보던 것들을 날씨 데이터와 함께 연계해서 봤더니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면 황사나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제품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날씨를 우리가 보면서 뭐 봄에 황사 많잖아요. 이 부는 바람에 따라서 우리가 중국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날들은 그럼 우리가 더 판촉 행사를 잘해야겠구나. 그래서 뭐 온라인 마케팅 할 때 뭔가 쿠폰이라도 하나 더 발행한다던가 캠페인을 막 돌린다던가 이런 일들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생산 예측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전략을 수립하셨고요. 실제적으로 쓰시다 보니까 이제 예전 기존에 리포팅하는 것보다 굉장히 쉽고 빠르게 그래서 업무 시간도 단축이 됐고 이게 업무가 작아졌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생산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보고서 만드느라고 하루가 걸렸다면 보고서가 근데 나오니까 보고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이게 왜 나왔지라는 원인을 내가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생산성 있는 일들로 업무가 이제 변화해 가기 시작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매출 쪽만 지금 판매 전략을 봤지만 앞으로 조금 더 영업과 마케팅과 또 서비스적인 측면으로 이 업무의 분석 영역을 넓히고 싶어 라고 한 사례라서 제가 일단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준비한 사례는 도요타인데요. 여기는 이제 하모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환경, 막 친환경 이런 게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와 주차 관리 시스템과 이 연계를 해서 저탄소 교통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게 이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탄소 그 교통 시스템을 만드는데 우리가 대중 그 주차장 어디를 이용할 수 있고 어디가 지금 어베이러블 한지 내가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딱 갔더니 많차예요. 그럼 딴 데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업무들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셨고, 그런데 좀 초기 투자 비용이 좀 저렴하면 좋겠어. 이제 이런 게 여기에 니즈, 비즈니스 그 니즈였어요. 나 이런 거 좀 하고 싶어. 라고 하셔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다가 이제 도입이 된 게 IoT 기반으로 데이터를 계속 실시간으로 올리면서 지금 여기에 무엇이 있고, 얼마나 비어있고,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서 이 도요타 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내가 나 지금 어느 지역으로 가는데 그럼 그 지역의 주차 시설들을 쭉 보여주면서 어디가 어베이러블하고 어디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연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내가 가는 곳에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 그곳에서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했고요. 이걸 클라우드 기반으로 작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데스크탑 버전도 같이 제공을 해드려서 내가 내정보도 분석하실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활용하고 계신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 와서 세미나를 했을 때 그 부동산 시스템 막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 제 데스크탑에다가 데이터 놓고서 실제 어떻게 되는지 막 보여드렸던 건데 그렇게 이제 기업 데이터는 기업의 입장에서 클라우드에 올려서 보고 내 데이터는 또 나 스스로도 분석해보고 싶어 하실 때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모로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발견하는 단계에서 어떤 일들을 할 건지.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으로 그 샘플 데이터로요. 작업 일지라는 데이터를 엑셀 파일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소스들은 어떻게 연결해 올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런데 그 소스들을 연결해 와서 우리 분석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들어왔을 때 어떻게 내가 쉽게 그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들에 있는 걸 연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있는 데이터들을 갖다 어떻게 더 원하는 대로 가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잘 쓰시는 분들은 플로우라는 걸 사용해서 내가 여러 소스에 있는 걸 또 합쳐서 하나의 셋을 만들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석하고 예측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올릴 작업 일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프로젝트를 작업자가 언제 수행했고 작업 시간 얼마야 라는 이런 정보를 되게 열심히 이제 수작업으로 손으로 입력을 했고요. 이제 요거를 저희 클라우드 안에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클라우드인데요. 기반 이제 홈을 딱 보시면 이렇게 왼편에 다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데이터를 발견하는 건 어디서 할까요? 데이터라는 데 가서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라는 데 가서 어느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건지 처리를 여기서 할 거고요. 걔를 갖다 실제 분석하는 애가 이 프로젝트라는 분석 부분입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이라는 훈련학 수법을 도입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머신러닝 쪽에 있고요. 우리가 이거 들어왔는데 보기 쉬운데 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을 때 이 교육이라는 애를 누르면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교육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도 있어서 이제 쉽게 엑셀은 어떻게 올리고 DB 접속은 어떻게 하는지 뭐 그 외에 어플리케이션 접속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리려고 의지를 열었는데 샘플 다운로드라 그래서 우리가 시각화된 컴포넌트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만 그 외에도 난 뭔가 좀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셨을 때 이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러리 형태로 올려놨습니다. 근데 얘가 안 되네요. 잠깐만요. 연결을 될 때까지 나중에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웹사이트가 아니라 홈페이지 접속하는 건데 접속이 이러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제일 먼저는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 가시면은 지금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미리 이제 그 제조 품질 관련된 데이터를 막 만든 게 있어요. 그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기본 데이터와 상태 정보, 그래서 뭐 온도는 어땠고, 뭐 습도는 어땠고, 뭐 압력은 어땠는지 이런 정보들이 있고, 그런 정보들이 있고, 그걸 기반으로 어떤 작업들이 있었는지 이런 정보들을 올려놨고요. 실제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걸 하나 올리면 이렇게 생성해서 데이터 집합을 눌러서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집합을 눌렀을 때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만들어졌던 접속 정보도 있고 내가 새롭게 가져올 거야 라고 생성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접속 정보라는 건 우리 각 시스템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 안에도 들어있을 수 있고 빅데이터에도 있고 뭐 여타 다른 시스템에도 들어있는 데이터를 내가 다 연결할 거야 라는 걸 여기서 하실 수 있고, 저는 지금 엑셀 데이터를 그냥 올릴 거거든요. 이 파일에다 그냥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파일을 눌러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름이 작업일지인데 이 작업일지를 그냥 올릴 겁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올리시면 얘가 분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요즘 계속 들어온 게 스마트라는 걸 들었잖아요. 데이터를 보고 자기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얘 보니까 얘는 숫자 같아서 우리가 뭔가 수치를 예측하고 할 때 쓸 거야. 아, 얘는 보니까 우리가 속성값들인 것 같아. 이런 속성들을 분석할래. 라는 것들을 만들었고, 또 일자 데이터를 보면서 아, 얘는 일자네. 라는 일자를 했어요. 그래서 일자는 왜 별도로 구분을 하냐면 저희가 연월일을 분석하기도 하지만 연도별로 추세를 보고 싶은데 뭐 월별로 추세를 보고 싶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얘가 자동으로 구분해주기 위해서 일자로 인식을 했고, 이제 이건 이제 시간이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 난 이 데이터 좋아, 이거 분석할 거야 라고 이렇게 추가하시면 데이터가 하나 이제 분석한 형태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라간 데이터를 갖다 내가 분석할래 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생성이라는 걸 누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프로젝트라는 애로 넘어가서 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부서별로 작업 시간을 좀 궁금한데 얼마나 했을까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그냥 클릭을 해서 오른편에다 끌어다 놓으면 아, 생산 1팀 제일 많이 했네, 이 팀 뭐 그러네, 관리팀이랑 거의 없네, 이런 이제 정보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러면 이 작업 일지를 작업한 공정과 같이 봐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준비에 넘어오시면 다른 여타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이제 가지고 올 때 얘가 가지고 와서 자동으로 이 데이터가 어떤지 스마트하게 인식을 해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제가 미리 아까 분석하려고 올려놨다고 하는 MFG라는, MFG의 데이터를 끌어올 거예요. 이 MFG 안에는 우리 그 제품의 품질에 관련된 정보들이 여기에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품과 작업일과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얘가 스마트하게 연결을 못했네요. 원래 이렇게 스마트하게 연결을 하는데 데이터가 조금 맞지 않았나 봅니다. 그럼 이제 작업자와 이쪽 작업 일지에 있는 작업자를 맞출 거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럼 날짜도 같이 있으니까 날짜도 연계해줘. 그냥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원래 자동으로 인식하는데 못하면 그냥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나 얘네가 같아. 이렇게 분석하다가 여기 두 개 같을 때 데이터를 보여줘. 라고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자동으로 연계가 되고 그것들이 보여주고, 또 있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 그러면 이 뭐 작업 시간에 대해서 뭔가 다른 항목을 더 만들고 싶어 라고 하셨을 때 그룹핑해서 만드신다던가 다양한 업무들을 하실 수가 있고, 좀 복제나 편집을 통해서 수식을 써서 우리가 원하는 항목들을 더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평균도 구할 수 있고 뭐 다양한 정보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준비하는 작업들이 여기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준비고, 이 준비된 데이터들도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이 지금 왼편에 파일이라는 애를 클릭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 부서별로 지금 생산 일품이 제일 많고, 일자별로 트렌드를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등락폭이 있는데 현재는 좀 상향 트렌드로 올라가고 있네, 뭐 이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그럼 횟수 기반이 아니라 작업 시간으로 한번 보여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클릭하시면 있는 데이터를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한 정보를 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것들 아실 수가 있고, 여기서 실제로 이제 시각화 시켜서
뭔가 화면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기존에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 말고도 너무 많은 분들이 만드셔가지고 제가 코리어라고 적용을 해놨습니다. 제조 품질 분석이라고 데이터가 품질 분석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끌어와서 이제 자주 보실 것 같은 뷰들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제품을 갖다가 어떤 거 분석할 거야 라고 하셨을 때 자주 쓰는 센서를 딱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 내가 오늘 들어가고 내일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실시간의 데이터들로 이제 변경돼서 보실 수가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각종 KPI 정보들을 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 데이터, 이 제조 품질 데이터 안에서 생산 수량은 이만큼인데 스크랩이 이만큼 났어. 그리고 이제 스크랩률은 지금 벌써 26%나 돼. 그러면 사실은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라고 딱 인식하시잖아요. 그래 그럼 보자. 왜 그러지? 봤더니 도시별로 보니까 스크랩률이 지금 이 위치가 제일 많아요. 얘 뭐야? 라고 선택했더니 상하이가 지금 스크랩률이 굉장히 높구나. 이런 정보들 보실 수 있고 얘를 클릭할 때 이 왼편의 정보들은 걔와 동일한 애들을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 이 상하이에 대한 정보만 좀 보여줘. 그래서 상하이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들어가 보시면 상하이에서 봤을 때 지금 생산되는 제품군은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얘가 지금 생산을 제일 많이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정보들도 보실 수 있고 각각의 그 유형별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생산 정보들을 우리가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하는 자주 보는 뷰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뭐 이제 상세하게 볼 것들도 이제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자주 보는 거 일자별로 그러면 지역별로는 추이가 어떤지 궁금해.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날짜별로 일자별 끌어다 놓고 지역을 여기 위에다 놨으니까 각각의 아시아별로, 유럽별로 또 이 아메리카는 어떤지 이런 정보들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 보실 수 있고 도시별로는 어떤 제품이 얼마나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어떤 온도와 압력과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작업을 하실 때 보시면은 이제 언제 시작했고 이런 약간 타임라인 같은 것도 관리하시잖아요. 그런 프로젝트 관리하시거나 할 때 그런 것도 여기 안에 같이 차트화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원래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고 많이 쓰는 뷰들은 아까 그 샘플 다운로드에 가시면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올려놓고 같이 분석을 하시는 건데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세 종류에 있는 데이터에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끌어왔어요. 그래서 이와 같다 이제 분석을 할 건데 뭐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걸 분석할 것 같은지 딱 들어오면 자기가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해주기도 해요. 이제 나 이거 안 할 거야 하면 다른 거 하셔도 되고 그러면 나는 스크랩 수량에 대한 스크랩률 도시별로 좀 보여줘봐 라고 이렇게 선택해서 옮겨놓으시면 지금 도시별로 있는데 얘네는 지금 그냥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얘 누구야 도대체 너무 궁금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 누군지 한번 볼까? 라고 해서 뭐 데이터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럼 이제 상하이 지역 제일 많네. 그럼 얘네는 얼마나 생산하는데 스크랩률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럼 이제 생산량 대비 스크랩률을 봤을 때 생산 별로 안 하는데 문제가 많은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 문제 되게 많네. 우리 그럼 이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디테일하게 가볼까? 라고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글씨로 좀 보면서 하자 우리. 그래서 이제 글씨로 제가 이렇게 넘어오고 그럼 이제 필요 없는 나머지 것들은 다 이렇게 지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스크랩 수량을 봤더니 상하이가 지금 제일 많아. 그럼 우리 상하이에서 어떤 제품들이 나오는데 이런지 한번 궁금해. 상하이에서 나오는 제품들로 이제 그릴해서 내려가실 수가 있고요. 상하이의 제품을 봤더니 지금 이 제품 문제가 제일 많네. 얘네는 왜 이렇게 분량이 많은 거야?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에어스프리 시스템을 한번 제품 그 속에 있는 제품군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여줘. 라고 들어가 봤더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레터럴 벙커가 제일 문제가 많네. 뭐 이런 거 이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 우리 그럼 얘가 많은데 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우리 작업자는 누구였어? 나 이게 작업자 너무 궁금한데? 막 이렇게 찾아가실 수 있잖아요. 작업자를 찾아왔어요. 찾아오니까
얘 조조가 제일 많아. 아까 제가 샘플 데이터에서 조조 올렸던 거였는데 여기는 연결 안 해놨네요. 그래서 그래 조조야? 그럼 조조가 도대체 언제 어떤 일을 했길래 이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나 너무 궁금해. 라고 하셨어요. 그럼 일자별로 한번 얘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자. 라고 이제 일별로 상세하게 내려가시는 거죠. 내려가 봤더니 이날 문제 제일 많네. 이렇게 그냥 눈에도 보이시고 보통 일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트렌드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선의 형태로 봤더니 지금 스크랩이 문제가 제일 많은 날도 이날이네. 10월 23일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일자 데이터 같은 거 아까 제가 막 머신러닝 열심히 얘기했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흥분해서 하나도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은 다양한 분석 기법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 그러면 이렇게 지금 생산 스크랩 양과 생산량이 있는데 앞으로를 좀 한번 예측해줘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예측을 하면 제가 원클릭 분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측을 딱 누르는 순간 기본으로 3개월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모델을 써서 예측했어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개월이 아니라 3일. 이게 지금 일자 기반이거든요. 그래 그럼 난 한 30일을 예측해줘 라고 하시면 이렇게 30일 클릭하시면 앞으로 30일에 어떠한 패턴으로 얘가 움직일 건지 앞에 데이터를 보고 막 분석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구나 얘에 대해서 내가 예의주시하고 이런 날은 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옆에서 작업 감독을 하자. 아니면 작업 일지를 만약에 여기 작업 일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작업 일지와 함께 분석하자. 그래서 그날 어떠한 프로젝트의 어느 공정을 얘가 작업하고 있었고 어느 시간대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들을 이제 확인해 가실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이렇게 내가 원인을 찾아 상세하게 분석해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또 난 이런 것도 잘 못하겠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데이터를 봐?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럴 때는 이렇게 연결된 데이터를 갖다가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시면 설명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네가 막 분석하면서 이 도시를 기준으로 나에게 설명해줘, 이 데이터를. 라는 의미거든요. 이제 설명이라는 데를 딱 누르면 얘가 이제 막 머신러닝 여기 안에서 막 돌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쭉 찾아보니까 지금 도시라는 데이터는 이 6,459개의 행 중에서 11개가 도시가 있대요. 근데 이 11개의 도시가 있는 애 중에 멕시코가 지금 제일 많은 거예요. 10%로. 그리고 상하이가 7%로 제일 적대요. 그럼 대부분 이제 비슷한 분포로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는 그냥 대충 얘네 생산 그 건수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비슷하네. 그래서 봤더니 다 비슷하게 하는데 꼭 상하이에 문제 많은 스크랩률에서 지금 보시면 그렇죠. 바로 이렇게 딱 눈에 띄죠. 생산 수량은 뭐 다 거의 비슷비슷하네. 뭐 이런 정도로 보실 수 있는데 스크랩에 관련돼서 어디가 원인인지 바로 이렇게 화면에 보실 수 있고 그래? 그럼 나 이것 좀 자주 볼 거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핵심 동인이라는 애는 뭐냐 하면은 얘를 기준으로 다른 속성값들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또 막 분석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핵심 동인으로 분석해 봤더니 지금 작업자랑 지역이랑 일자 제품을 얘가 제일 상관관계가 많다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작업자별로 봤을 땐 어떤 애가 업무를 제일 많이 했고 지역별로 봤을 때 이 아메리카 지역이 제일 많구나. 일자로 봤더니 뭐 이렇게 비슷한 트렌드네. 난 이런 정도 궁금해. 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세그먼트는 이 도시를 기준으로 자기가 이렇게 세그먼트 세분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10개 미만인 애만 대해서 아까 이거 11개였잖아요. 누르면 지금 값이 너무 크다고 이렇게 많아서 안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좀 작은 애로 이제 분석해 보실 수가 있고 그럼 이 도시를 기준으로 이 데이터들 안에서 이상치를 보여줘 라고 하셨을 때 클릭을 하시면 지금 대부분의 애들은 다 비슷한데 보니까 이 메일 쪽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가 찝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근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지금 도시를 기준으로 봤더니 방콕에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인더스트리 이 제품에 대해선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안 돼. 왜 안 돼? 이런 걸 얘네가 지금 안내도 해주고 차트로도 보여줘요. 이런 것들 나 얘도 잘 보겠어 라는 것들을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체크했어요. 그래서 이거 체크한 건 뭐냐면 이것들은 나 자주 볼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 선택 항목으로 추가할 거야 라고 이렇게 누를 거거든요. 선택 항목으로 추가하면은 내가 지금 한 4개, 제가 4개 선택했나요? 5개 했나? 아이고, 안 나왔네요. 안 나온 거는 다시 클릭해서 가져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선택한 애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보니까 얘가 제일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요거의 이름은 이제
집중 관리 대상 지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할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알려주고 하는 기능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설명이라는 데한테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반 설명은 제가 예전에 앞단을 보면서 이 전체적인 우리 KPI로 품질을 분석하다 보니까 상하이에 제일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너가 해봐라고 이렇게 이 메모를 여기다 적어놨고요. 이 메모를 기반으로 이제 다른 사람이 보면서 아 그래 상하이 쪽에 좀 문제가 많네. 그럼 왜 문제가 많지? 상하이의 제품들을 뚝 보고 이 일자별로 스크랩 양을 보면서 이제 상세하게 분석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내가 본 거를 나 혼자 그냥 분석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필요한 거에 대해서 메모도 하고 같이 적으면서 이렇게 공유를 해줄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이제 저장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 이제 현업이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을 했는데 아 나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은데 그것 중에 내가 항상 이 부분만 끌어와서 뭔가 보고 싶어 라든가 우리가 그런 머신러닝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런 훈련은 어떻게 해? 이런 게 이제 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데이터라는 애에 가시면 이렇게 플로우를 우리가 만드실 수가 있어요. 플로우를 만들려면 내가 지금 가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거야 라는 게 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플로우를 누르셔서 기존에 이제 만들어진 플로우들도 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 새롭게 플로우를 이제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일단 하나 먼저 만들어 보면은 나 데이터 플로우를 하나 만들고 싶어 라고 이렇게 들어와서 어느 데이터를 할 거예요? 라고 얘가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 지금 하나, 그런데 그러면 지금 생산팀 재고 현황에 있는 걸 갖다 내가 이 재고 현황을 막 학습시켜서 우리가 앞으로의 수치를 예측하고 싶어. 이런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도입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생산 재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한 학습법들이 있어요. 알고리즘들이. 그러면 나 그럼 수치 학습을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고 여기 클릭하셔서 밑에 보고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난 수치학습 기법으로 이 데이터를 적용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안에 들어가는 알고리즘들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뭔지 잘 모르는데 하시면 이렇게 막 찾아보면 리니어 리그레이션 그럼 이제 선형 분석 해준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카트 분석 아니면 뭐 이런 거 하시면 나 이거 잘 모르는데 몰라요. 저도 잘 몰라서 맨날 찾아봐요. 근데 이제 찾아보면 얘를 타겟으로 할 애가 너 어떤 거 갖다가 분석해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나는 제품 규격으로 한번 좀 봐줘 뭐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걔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각 항목들을 쭉 선택해서 이제 예측 학습을 한번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저장시키면 모델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머신러닝 모델이. 그래서 만들어진 이 모델로 계속 학습을 돌리다가 돌린 결과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기업에 맞는다. 그래서 학습법을 계속 하시면 되고 안 맞으면 또 다른 학습법을 써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머신러닝 기법을 써서 이런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 수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리니어 리그레이션으로 이제 분석한 그 모델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있는 걸 갖다가 그냥 보실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거 알고리즘 어떤 걸 썼구나 이런 걸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이 모델을 기반으로 적용된 걸 보고 싶어 라고 하셨을 때 적용도 이제 여기 안에서 모델을 돌려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적용된 애의 결과들이 이 데이터의 집합수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 데이터 플로우를 써서 예측을 한 데이터 셋을 떨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그 SCC라는 다른 쪽 팀에서 한국 사람들이 주관식 같이 이렇게 답을 막 쓰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프리퀀시를 보고 싶어 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돌려서 데이터 셋으로 떨궈준 거예요. 그래서 주관식 유형 중에 자주 쓰는 걸 봤더니 어떤 것들이 있어 라는 거를 이제 결과 셋으로 떨궈준 앤데 이제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있는 데이터에서 자주 쓰는 것들을 분석해서 결과가 지금 이러한 데이터들을 갖다 얘가 쭉 분석을 한 거예요. 소스에 있는 이런 데이터 갖다 분석을 다 해서 플로우 셋으로 떨구고 났더니 이런 것들이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라고 해서 이걸로 실제 분석 차트를 만들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플로우로 갖다가 차트를 만든 이 문자열과 빈도를 보여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이 플로우가 돌면서 만들어진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고 실제 내가 봤더니
아이고, 수면 네트워크가 아니라 글자로 봐야 좀 잘 보이죠? 태그 클라우드 형태로 봤어. 라고 했더니, 지금 홍삼, 이런 게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요. 빈도가 큰 거를 좀 색깔을 진하게 보여줘. 뭐 이렇게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홍삼이 제일 많이 그 애들 데이터 중에 들어가 있구나. 우리가 아까 봤던, 데이터가 있겠죠? 이 데이터들 속에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오는지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쓰는 프리퀀시도 분석할 수 있고, 머신러닝의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우리 회사의 기법들을 다 이제 분석해 보실 수가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잠깐 다 했죠.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발견할 때 우리에 있는 MES든 IoT에서 가져온 데이터든 뭐 소셜에 있는 데이터든 다 가지고 와서 분석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가져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쉽게 연계해서 이제 분석하고 가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기반으로 각종 지표들을 우리가 분석해보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상세하게 원인을 분석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하실 때 있어서 우리가 다양한 알고리즘 기법들을 사용해서 뭐 클러스터링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상치를 보실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고급 분석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잘 모를 때에도 자동 진단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한눈에 이게 무슨 정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머신러닝 기법으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